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와이에서 커다란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100여 명이 넘었고 또 실종자가 1000명쯤 넘는데 시신이 한 100여 구쯤 나왔는데 시신 중에 7명을 빼놓고는 DNA 감식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재가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산불이 이제 크게 몰아닥쳤고, 그래서 이번에 하와이가 불이 난 곳은 마우이 섬인데 그 옆에 있는 빅 아일랜드라고 부르는 하와이 섬까지도 산불이 바다를 수십 킬로 건너서 이렇게 갔으니 얼마나 순식간에 큰 산불이 밀어닥쳤는가. 그래서 미처 대피도 못하고 그냥 차를 타고 도망도 못 가고 산불 속에 갇혀서 사람들이 죽은 걸로 보입니다. 자, 하와이는요, 지금 총 하와이 제도라고 하면 한 3000km에 거쳐서 여러 섬들이 태평양 가운데 있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하와이 제도라고 말을 하는 부분은 한 600여 킬로에 걸쳐서 섬이 좀 큰 게 한 8개 있는 그 부분을 하와이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와이 하면 호놀룰루, 진주만, 와이키키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하와이 섬 8개 중에 하나인 오아후 섬, 그러니까 주도가 있는 오아이 섬을 말하고, 실제로 오아후 섬은 전체 하와이 섬 중에서 3번째 크기예요. 이번에 불이 난 마우이가 2번째 크고, 제일 큰 섬은 흔히 하와이 섬이라고 말을 하는 일명 빅 아일랜드라는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쥐라기 공원 같은 데 노는 원시적인 하와이의 모습은 빅 아일랜드 이런 데서 이제 있는 모습이고, 실제로 이 오아후 섬은 하와이의 중심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하와이 제도 전체의 150만 명 정도가 흩어져서 사는데, 그 중에 오아후 섬에 한 87만 명이 삽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 한 5%가 오아후 섬에 살고, 이번에 불이 난 이 마우이 섬은 제주도만한 크기입니다. 제주도만한 크기에 14만 5천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제주도 인구가 한 68만 명 되니까요, 이 마우이 섬의 인구 밀도가 매우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진주만이 있고 호놀룰루가 있는 이 오아후 섬 외에 나머지 지역은 크기는 방대한데 여러 가지 행정, 치안, 이 소방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거다. 특히 육지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섬들이니까 더더욱이 그럴 거다. 근데 이 하와이가 원래는 이 하와이 왕국이라고 이 왕이 있었죠. 그래서 왕이 지금 다른 하와이 제도들의 섬들을 복속시켜가지고 왕국을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방이 하와이에 조금씩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와이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이주해 살던 미국인들이 수병을 150명을 데려와가지고 하와이를 점령해버렸습니다. 하와이 왕국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 하와이 왕국을 점령해서 미국에 통합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반제국주의자던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은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영토를 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가 하와이 공화국이라는 걸 별도로 텍사스처럼 만들었다가 나중에 미국한테 합병을 시켰죠. 그래서 합병이 된 게 1897년이고 합병이 되고 난 뒤에는 미국의 하와이 준주라고 공식적인 주가 아닌 준주 형태로 있다가 1959년에 정식이 주가 되어서 미국의 50번째 주로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하와이라는 것은 천혜의 자연 환경 등을 가지고 관광지화 되었고, 원래는 이제 하와이의 주 산업이 사탕수수였죠. 그런데 사탕수수가 이제 점점 미국에서 수지가 맞지 않으면서 캐리브 해안에 있는 나라로 내려가면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들이 황폐해졌어요. 그때 옛날에 사탕수수 농장을 할 때 한국이나 일본계가 하와이로 많이 이주를 갔지요. 그래서 하와이가 한때 이승만 임시정부의 여러 가지 돈을 댄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탕수수가 농장이 황폐해지면서 그 자리에 이제 그 농장으로 쓰던 땅이니까 비에 있는 땅에 이제 수지 막는 작물이 없다 보니까 외래종 식물들이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식물들이 굉장히 화재가 나기 쉬운 건조한 식물로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변해서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이에 그러면 왜 저런 산불이 났냐? 역대까지 저런 일이 없었는데 이 하와이에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폭염 그리고 건조, 즉 비가 적게 왔다는 겁니다. 폭우와 더불어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그러면서 하와이에 풀들이, 나무들이 바짝 말라있는 속에서 불씨가 튀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엄청난 속도로 순식간에 마우이 섬의 한쪽 부분을 덮쳐버리면서 그 안쪽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올 시간도 없이 순식간에 그들을 덮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녹화하는 현재 시점에서 실종자가 1,300명인데 사망자가 하루에 한 20명씩 늘어나고 있고 피해 규모가 10조가 넘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 하와이 사태를 수습할 인력이 현지 하와이는 없어서 미 연방재난청 옛날에 한국에서 진단키트 등을 수입해간 그 페마라고 부르는 미 연방재난청 소속 수색구조팀이 수백 명이 탐지견을 데리고 현지에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데 지금 8일날 화재가 발생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해 지역의 4분의 1 정도밖에 수습을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확인된 시신은 7명인가 밖에 없고 DNA가 다 테스트가 되지 않는 정도로 재가되었다고 합니다. 바다에 빠져 죽은 시신도 무더기로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와이의 1년 총 GDP가 13조 정도인데 지금 피해가 10조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번 하와이 화재가 100년간의 최대 미국의 화재 참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우이 섬의 3분의 2가 바짝 건조해진 건초들로 이렇게 뒤덮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폭염이 찌면서 뜨거워지기 시작하다가 불씨가 튀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화약고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요 근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2번의 큰 산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산불에 대한 대응이 거의 없었던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이전에 산불 때는 사람들이 대피했는데 왜 대피를 못했는가 하니 허리케인 도라가 하와이를 때렸는데 이 허리케인이 화재하고 결합되면서 그야말로 불이 초급속도로 민가들을 덮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산불은 대체로 보면 좀 느려서 대피를 할 수 있는데 허리케인 속도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하와이에서 일부는 이런 하와이 산불이 언젠가는 큰 재난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가 그러고요. 실제 이 소방대가 출동을 해도 산불을 끄기 위한 물을 갖다 댈 급수전이 제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화전에 이 호스를 갖다 대도 쓰지 않던 소화전이라 수압이 약해 불을 끌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소화전을 내던지고 그냥 주민을 구출하려 맨몸으로 불 속에 뛰어들었다고도 하고요. 이 마우이와 인근 2개 섬 합쳐서 3개의 주요 섬을 담당하는 상근 소방관이 65명밖에 없었고 소방차가 13대, 사다리 차는 2대, 그리고 비포장 도로용 차량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인구 밀집 지역을 덮치기 전에 진압해야 되는데 진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을 방법이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다가 수백 가구가 사는 마을을 덮치면서 이 참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재민이 수천 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하와이 섬들이 우리가 보면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 관광 등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미국 본토에서 아주 부자들이 하와이에 이 리조트 별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기도 하죠. 특히 하와이 중에서도 별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빅아일랜드나 마우이 섬에는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노후를 즐기는 이제 관광지, 천혜의 관광지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자연이 원시적이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많이 사는데 거기에 걸맞는 이 소방시설이나 인프라는 전혀 없는데 거기에 갑자기 산불이 그렇게 밀어 닥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흔히 사람들은 이 하와이가 푸른 이 초목으로 뒤덮여 있어서 그 초목들이 불이 잘 붙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하와이에 드러난 것은 하와이에 원래 있던 초목들은 상당히 소실되고 그 자리에 외래종이 풀들이 자리 잡았고 이 외래종 풀들은 쉽게 건조되어서 불이 타기가 좋고 여기에 폭염까지 덮치니까 바짝 건조된 외래종 식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순식간에 덮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인 지상의 최후의 막원이라고 부르던 하와이의 저 밀림 같은 숲이 어느 날 산불이 되어서 순식간에 사람을 덮쳐서 자연이 복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너무 불이 세게 나와서 차를 타러 갈 시간도 없이 무조건 바다로 뛰어들었다. 바다로 뛰던 사람들 상당수는 불길이 너무 뜨거워서 물 위로 나오지 못하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많다. 현재 신원 확인이 거의 되지 않고 있다. 자, 지금 미국의 본토에서 연방재난청이 들어가서 조사할수록 새로운 피해 마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피해 지역의 혼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고 식수도 없고 식량도 없다. 심지어 여기에 약탈 강도까지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조만간에 하와이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 심각성이요. 참 보통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내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데 문제는 이런 최악의 산불이 났는데 하와이 섬에서요. 지금 그 산불 난 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데 비키니를 입고 미국 최고의 재벌 상속녀가 휴양을 즐기는 모습까지 나왔고 또 치안이 완전히 마비되자 총을 들고 사업장을 덮쳐서 강탈하는 도둑들이 여기저기에 난무하고 그리고 심지어 집을 잃은 사람이 차에서 자고 있는데 차에서 휘발유를 빼내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투기꾼들이 이 화재 피해를 입은 땅 주인들한테 이 와중에 부동산을 팔아라고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불 피해 지역의 생존자들에게 이 미국 본토의 투기꾼들이 전화가 와서 지금 남아있는 집이나 땅을 사겠다고 접근을 하고 있다. 싹 태워버렸으니까 집 짓기도 좋을 거 아니에요? 용도 변경도 쉬울 거고. 흔히 오죽하면 하와이 주지사가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동산 판매를 유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라고 주 법무장관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도 이 와중에 땅 투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하와이가 지옥이 되어 버렸습니다.